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5월 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내일부터 다시 또 3일간의 휴일이 시작이 돼요. 제가 과거에는 휴일에도 영상을 올렸었는데 매번 이렇게 올리니까 조금 힘들기도 했었고, 또 휴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일부터 3일간 조금은 휴식을 취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영상부터 다시 업로드를 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오전과 달리 장 막판에 조금은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희한하게 휴일을 3일 앞두고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이 조금은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도 모처럼 상승이 나왔고, 그 외 종목들은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랜만에 엔터기업 SM이 4%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주, 셀트리온 그룹주의 흐름이 좋았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시장에 반등이 나와서인지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도 간신히 2500포인트를 지켜주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간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조금은 시장이 불안불안해도 외국인은 크게 이탈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같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주가의 변동을 보면 100원 단위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소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면 단 이틀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외국인의 수급만큼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연기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현대차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네이버,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미약품. 자, 오늘은 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를 많이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오늘 새벽에는 FMCA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때문인지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고 S&P 500이 0.7%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분봉으로 살펴보면 오후장에 큰 변동성과 함께 지수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쯤에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F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하락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고,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았었네요. 0.46%. 반면에 다우지수는 0.8%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는 오늘도 휴장이고요. 대만은 0.3%의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상해지수는 0.5%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FMC 결과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단 미국 시장이 조그만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던 것도 전적으로 FMC 때문이었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조금은 의미있게 볼 수 있던 것은 연준의 성명서에서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를 할 것이라는 그 문장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가이던스가 바뀔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지만, 이번 FMC에서 직접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이런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이 되었을 때 다음 달 회의에서 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던 만큼 여지를 조금은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투심을 악화시켰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올해는 금리 인하가 절대 없을 것이다. 이것도 못을 박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의 위치를 봤을 때는 저라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시장만 봤을 때는 금리 동결 시점이 다음 달로 연기가 되었고, 또 조금은 기대를 했었던 연내 금리 인하까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실망 매물이 나옴으로써 시장이 약세로 연결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애매한 언급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도 계속 갈리고 있어요. 아무리 연내 인하 전망이 없다고 해도 연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금리 동결 결정을 다음 달로 미루었던 만큼 긴축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실망스럽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오늘 국내 시장까지 시장이 조금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달로 동결 시점을 미루었던 만큼 이거는 다음 FMC에서 한번 참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내 시장은 내일 휴장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하고 내일 시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고, 또 과거에도 이런 흐름들이 빈번하게 나왔었는데 항상 FMC가 있고 나서 그 당일보다는 그 다음날 시장에서 주가의 변동이 조금 더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종료되기 1시간 전에 FMC 결과가 나왔던 만큼 보다 정제된 내용과 또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까지 그런 것들이 목요일날 조금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밤에 미국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내일 국내 시장이 휴장일 때는 한 저녁 9시쯤 그때 고용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이 나스닥과 S&P 500에 빠졌던 만큼 오늘은 성장주와 기술주의 재미없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조금은 주목해 볼 것이 있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중국 장비 반입 제한이 1년 연장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얼마나 희소식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1년 연장이 된 것뿐이지 재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1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어떤 큰 영향보다는 조금은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을 벌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틀 동안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페라이트 관련주는 또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급등 뒤에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특히 시장은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시점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만큼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위치를 보면 자, 2500포인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점에서 지금 3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2차전지를 제외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그것도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에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감만 지금 남아있는 시점인 만큼 한 차례 기대감에 따른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면 이제는 그런 기대감을 넘어서 국내 수출이 회복이 된다든지 또 전방산업의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때 비로소 시장이 한 차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고 그에 맞게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이 조금은 부진한데도 유일하게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2.7%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자, 셀트리온도 2%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16% 급등과 함께 거래대금이 2,400억 이상이 터졌거든요. 자, 일단 제약 바이오주는 오늘 주가에 상승이 나오는 주된 이유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전날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미국의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바이오주의 주가가 7% 급등이 나왔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치매약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고 그 때문에 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동결 시점, 그게 한 달 정도 미뤄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시점에서 많은 기술주와 성장주의 주가 하락이 나왔어요. 반면에 이런 좋은 소식과 함께 제약 바이오주의 7% 급등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국내 기업의 제약 바이오주까지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인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도 다음 주에 좋은 흐름이 나오는지 오늘과 연결이 져서 같이 한번 보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FMC 결과에 따른 미국 시장의 반응, 전날에는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만큼 본격적인 시장의 반영은 오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시고요. 또 내일은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 따른
시장의 반응까지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휴일 되세요. 감사합니다.